자, 여기 면세 대상 볼게요, 여러분들. 예. 여기는 가급적 잘 외워주시는 거 권장.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밑줄을 좀 안 칠게요. 왜 밑줄 안 치냐면 너무 밑줄 칠 게 많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요거 표로 좀 외워주세요. 알죠? 표로. 네, 잘 나오는 거 몇 개 밑줄 칠게요. 보시면. 자, 여기 면세는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게, 면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시면 나중에 우리 좀 이따가 이제 3교시부터 아마 실기할 건데 그 3교시부터 할 실기에서 여러분들 아끼시게 돼요.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면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면세 같은 경우에는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세, 서민을 위한 제도인 면세가 언제부터 이 면세가 생겨났냐면 1970년대부터 면세가 생겨났대요. 그 말은 1970년대라 하면 그때는 되게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 때라고 하죠. 보릿고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서민부터 지금까지 서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죠? 해볼게요. 여기 기초생활 필수품. 서민들이면 기초생활 필수품 필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먹을 게 되게 귀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먹는 거는요, 여기 보이세요? 국내산, 외국산 안 따져요, 일단. 우리나라 먹는 거든, 외국 거든, 일단은 먹는 건 면세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옛날에 서민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돼야 하는데, 옛날에. 옛날에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정도면 부자죠, 부자.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서민이 먹는 음식은 맛없는 걸 먹어야 돼, 맛없는 거.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맛없는 거가 여기 있죠. 미가공. 그러니까 가공이 뭐예요? 가공이 막 굽거나 확 열을 가하거나, 맞죠? 여러분, 오징어를 그냥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그냥. 근데 오징어를 맥반석이 구워봐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뭔가 첨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흰우유 맛없잖아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급식 하나요? 지금도 우유 급식 하나요? 해요? 지금은 안 해요. 뭐 옛날 사람 아니니까. 친구들 우유를 막 다 나눠줬어. 그럴 때 가끔씩 이벤트 할 때 그 초코 우유하고 딸기 우유 나올 때 안 줘. 그거 지들이 먹어요. 알죠? 흰우유가 던져줘요. 흰우유가 면세거든요. 근데 바나나맛 우유하고 딸기 우유 같은 과세예요. 맞죠? 뭔가 색소가 첨가돼 있죠, 여러분들? 색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미가공,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될 게 실기에서 되게 중요해요. 요거. 미가공 식료품. 어떻게 되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뭐 대표적인 게 쌀이죠. 쌀, 보리, 밀. 그죠? 그럼 축산물이면 고기. 고기 자체는 면세예요, 여러분들. 알았어. 대신에 그냥 고기를 통째로 사오는 게 면세지 고기를 여러분들 구워서 파는 건 부가세 붙어요. 열을 가했으니까 미가공. 한우는 그냥 비싼 거예요. 살 때부터 얘가. 자, 그 다음에 수산물은 뭘까요? 바다에서 나는 거 있죠? 뭐 참치 여러분들 그 통조림 말고요. 그냥 참치요. 참치 그 자체. 알죠? 아니면 굴비 같은 거. 알죠? 굴비를 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산물은 바다에서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은 나물 같은 거 있죠. 산에서 나는 거. 맞죠? 나물 뭐 이런 것들 면세입니다. 면세.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김치하고 두부는 가공이 좀 됐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절였죠. 절인 거 자체가 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부는 콩의 성질이 분명히 변하긴 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하고 두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추장도 여러분들 고춧가루의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질이 변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옛날에도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삼시세끼 계속 비비고. 이렇게 하면 미가공 식료품이라고만 단순하게 해놓으면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1차적인 가공이 된 김치, 두부, 된장, 고추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면세를 해줘요. 알죠? 대신에 우리가 그 종갓집 막김치하고 여러분들 풀무원 두부 있죠? 걔네들은 공장에서 낱개로 찍어내잖아요.
맞죠? 걔네들만큼은 과세예요. 낱개로 팔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있죠? 맞죠? 그거는 과세가 됩니다. 좀 외워주시고 여기 시험에 많이 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비식용은 먹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자, 먹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꽃이에요, 꽃. 꽃도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꽃이 면세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단지 꽃이 또 비싼 거예요. 그쪽 여기겠죠? 임산물 이쪽. 그 다음에 금붕어 같은 거. 금붕어는 여러분 먹는 거 아니죠? 가끔씩 붕어 싸먹고 생각하셔가지고 금붕어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알죠? 면세. 좀 외워주시고. 제가 외워달라는 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실기에서의 면세예요. 나머지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실기, 나머지는 이론. 자, 그 다음에 수돗물. 여러분, 수돗물은 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하지만 생수는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는 과세가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탄도가 낮아가지고 잘 안 붙어요, 불이. 알죠? 싸니까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번개탄 얘기합니다. 번개탄은 불 진짜 잘 붙죠, 여러분들. 탄도도 세고 비싸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 자체가 비싸요. 그 면세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여성용 생리처리 용품 1+1을 많이 팔았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여러분들 면세입니다. 기저귀하고 분유는 누가 소비해요? 그렇죠? 아기가 소비하죠. 가끔씩 엄마가 소비해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마가 어떻게 소비를 해요? 엄마가 기저귀 차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는 나중에 제가 이걸로 설명할 거거든요. 뭐냐면 그 여객운송이라는 게 사람을 운송하는 거죠. 이 여객운송업은 어떻게 외우시는 거 권장드리냐면 싼 게 면세예요. 아래에 있는 비싼 애들은 과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싼 애들이 뭐냐? 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싸죠,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죠? 그리고 고속버스 중에서 우리가 일반 고속 있죠? 거기는 사람이 거의 촘촘히 있죠, 촘촘히. 그래서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비싼 게 우등고속버스. 상대적으로 비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세버스 대절하는데 몇백만도 하죠, 이거. 그 다음에 택시. 상대적으로 비싼, 멀리 가면. 그 다음에 고속철도는 뭘까요? KTX 비싸죠? 그 다음에 항공기는 당연히 비싸죠, 여러분들. 이 항공기 여러분들 최고 막 200만 원 한다면서 되게 비싸다면서요? 맞아, 여행 가려면.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과세. 저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인데, 요 아래쪽은 우리가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해야죠.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건, 의료 쪽이나 교육 쪽.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는 걸 권장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면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과세고. 이게 제일 낫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끝판왕? 여기 도서신문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표적이죠. 안 보고, 안 읽고. 그죠? 좀 외워주시고요. 해보죠. 자, 우리가 서민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병원은 뭐예요? 뭐를 놓는 거? 주사 놓는 거죠. 주사를 놓는다라는 건 내가 병원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입니다. 아시죠? 반대로 여기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건 질병 치료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성형외과를 갔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질병이 가득하셔서 오셨나 봐요.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질병이 가득해서 온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약 먹는 거죠, 약 먹는 거. 맞죠? 약 먹는 거라는 건 의약품을 여러분 약을 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건 면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국에서 뭐 오메가나 홍삼 같은 거 여러분 사면 환장하잖아요. 저기 좀 최근 들어서 홍삼에 좀 환장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그 바카스나 이런 것들 이제 네모나 같은 거,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에서 좀 싫어하는 게 학교나 학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싫어했고 학원 다니는 것도 좀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학교나 학원은 교육청의 인가나 허가를 얻어야지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가나 허가를 얻은 교육용역은 면세고요. 아셨죠? 반면에 우리가 여기 무도학원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춤추는데 스트레스 풀리죠? 물론 쌓일 수도 상대방이 네, 좀 그러면 쌓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도학원하고요. 자동차 운전학원은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나은 학원이죠. 그렇죠? 여기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니까 과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자, 여러분 도서, 신문 아까 했었죠? 끝판왕들.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 분명히 확실해요. 그 다음에 잡지. 네. 잡지는 책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뉴스 안 보죠? 그렇죠? 확실하고. 자, 대신에 광고는 과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광고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봐요. 오빠 사랑해요, 살게요 이러잖아요. 그 광고하는 연예인이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남자 아이돌이래요. 광고 해봐요. 오빠 살게요. 환장하죠? 그래서 광고는 과세.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 구성요소 요쪽이 좀 시험에 중요합니다. 이 부가가치 구성요소 요거 외우셔야 돼 반드시. 예. 자, 먼저 해볼게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랬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다라는 건 내가 1,000원의 물건을 매입해서 1,500원에 팔았으면 가치를 500원을 창출해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은 나중에 면세에서 설명할게요 라고 했고요. 지금 설명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경제학 논리, 세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죠. 가만히 앉아서 500원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요? 맞죠? 우리가 가치를 창출을 하려면 일단 내가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가 일단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사람도 고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고요, 노동.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돈 100% 가지고 사업하는 거 잘 없죠. 맞죠? 은행으로부터 돈을 막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자 나가죠. 맞죠? 이자. 그 다음에 경영은 거기에 마진을 붙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얻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노동자의 용역, 인적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회사로부터 돈 빌려서 이자 나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진을 붙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0원은 이미 요 부가가치를 구성을 해서 과세가 됐죠. 맞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과세를 맞았단 말이에요. 과세를 맞았으니까 이 상대방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미 이 가치를 이 500원의 가치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요. 이 가치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상대방이 뭐냐?
그럼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과세가 됐죠? 이 부가가치 500원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이론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좀 페이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말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중요해가지고 요거.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토지를 사야 되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과세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토지를 처분하는 건 면세예요, 면세.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였어요?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잖아요. 맞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상대방한테는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금융보험료이 뭐예요? 이자를 받는 거 우리가 면세입니다. 면세. 여러분들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내시는 거 그건 소득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되셨나요? 경제학 논리. 자, 그 다음에 인적 능력. 아까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자를 사와야죠. 노동자를 사와? 아무튼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죠. 고용하면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노동자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그럼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적유익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경제학 논리 대략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 많이 싫어하는 사람, 혜택을 좀 세금상 혜택을 많이 안 주는 사람이 전문가들이에요. 세무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 뭐 변호사, 변리사, 우리가 누구 있지? 노무사, 강사는 안 돼요. 강사는 전문가? 전문가란 2차 시험 보는 전문가 얘기해요. 강사는 1차 시험도 안 봐요. 자격증 있으면 합격해. 제가 제 직업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아셨죠? 그래서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적용 과세요. 이거 최근에 시험 많이 내고 있어요. 아시죠? 특히 여러분 혹시 리스 아세요? 리스? 리스 아시죠? 리스가 뭐예요? 응? 그죠? 뭐예요? 내가 좀 약간 지금 차 있잖아요.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좀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리스 회사한테 리스 회사가 차를 사오면 그거에 대한 임차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리스 회사도 우리가 금융회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리스가 면세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렌트카 회사는 금융회사로 안 봐요. 렌트카는 부가세 냅니다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리스다라고 하면 그거 면세예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인적 능력도 면세고 기억 꼭 하시길. 아셨죠? 원래는 맞아요. 잘 원래는 토지는 전부 다 면세였었어요. 였었다가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임대업이 탈세가 좀 심하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토지의 임대 과세 때려버릴 거야. 저거 탈세하네. 알죠? 다른 세법에서 탈세를 자꾸 하니까 부가가치세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면 자, 부동산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은요, 건물을 무조건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주택과 나머지 상가 이렇게 나눕니다. 주거 목적으로 내가 사는 거면 건물이고요. 주거 목적이 아니면 다 상가라고 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여기 방금 우리 토지의 처분은 무조건 면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토지는요, 상가의 토지를 처분하든 주택의 토지를 처분하든 무조건 면세입니다. 얘 빼고는 다 과세가 원칙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원칙을 안 내겠죠. 예외를 냅니다. 예외를. 자, 예외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 잡고 꼭 외우시는 거예요. 틀 잡고 해보죠.
그 여러분들 그 면세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맞아요. 서민을 위한 제도예요. 알죠? 그러니까 서민이 무언가를 하면 면세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주택의 임대가 면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주택의 임대가 면세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 주택을 임대하는 게 과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세다. 그럼 주택을 임대하는 게 과세다라고 하면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이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서 내야 돼, 세무서에. 그럼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서민이, 재벌이 주택을 임차하진 않죠. 재벌은 주택을 사죠, 그냥 아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럼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택을 임대할 때 주택의 임차인인 서민한테 뜯지 말라고 면세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상가 임대는 상대방이 재벌로 보는 거예요. 상가 임대하시는 분은 능력이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상가는 월세 꽤 많이 세요. 상가는 거의 몇백만, 여기 좀 약간 예외지만 여기 1층은 1,500만 원 하는데 월세가 1,500. 깜짝 놀랐어요. 1,500 한다는 소리 듣고. 좀 무섭더라. 많이 무섭더라. 1,500이 난대요. 월세가. 1층은. 이쪽. 근데 제가 보면 인계동은 좀 많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면은 임대료, 그 임계동보다 싼 데도 많은데 건물은 또 잘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잘 모여 있고. 인계동 그냥 술 마시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등기부등본 떼으시면 같이 나와요? 별도로 나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 떼보시면 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맞죠? 떼어보시면 별도로 나와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주택을 임대하는 게 면세다라는 건 주택에 관련된 토지도 임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죠. 주택을 임대하는 건 주택에 딸려져 있는 토지도 임대해 주는 거예요. 별개의 개념으로 보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 주택의 임대가 면세니까 주택에 딸려져 있는 부수 토지의 임대도 면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위쪽이요. 자, 건물의 처분. 그럼 여러분들 주택을 처분하는 게 면세가 되려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서민이어야죠. 그럼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은 서민이에요? 재벌이죠.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 재벌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서민이려면 어떤 주택을 사야 돼요? 작은 집. 맞죠? 규모가 작은 집을 사야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규모 요건이 들어와요. 규모 요건. 보이시죠? 여기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처분하면 상대방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면세.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의 처분은 상대방이 재벌이에요. 맞죠? 막 100평 뭐 이렇게. 맞죠? 재벌. 근데 조심하실 게 아래에 있는 주택의 임대는요. 국민주택 규모 안 따져요. 주택을 임차하는 건 무조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든 작든. 여기는 금액이 몇십만 원 단위로 놀죠. 여기는 억 단위로 놀아요. 여기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아래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해도 면세예요. 아셨죠? 조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생활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냐 안 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가세 부담하면 막 눈물이 앞으로 가리지. 자, 이거 아닌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인데요. 우리 기타가 한번 시험에 몇 번 낸 적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 우표는 면세입니다. 그죠? 근데 수집용 우표라고 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제국 우표인가? 대한제국 우표인가? 그 고종 뭐 대한제국 선포할 때 우표 발행했었대요.
그 실제로 거래가 한 몇 억씩 한답니다. 실제로 막 1억, 2억? 그렇게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아본 그 우표는 그 포켓몬스터 그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 연세 집중력 오픈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요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을 시험에 내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드립으로 외울게요. 드립으로 외울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국가는 양아치다라고 외워주시는 게 이 두 개를 대비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니라 드립입니다. 드립. 보시면 여기 자,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점은 국가가 판매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점, 국가가 판매하는 재화 용역은 무조건 면세입니다. 일단 양아치 느낌 나죠? 쥐들이 팔 때는 일단 무조건 면세. 네, 네 번째 점 보시게, 네 번째 점. 자, 네 번째 점은 국가의 무상 공급입니다. 국가에 공급한다라는 건 국가가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국가에게 무상 공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한테 기부한다 그 뜻이에요. 기부. 국가한테 기부하면 면세. 아셨죠? 대신에 국가한테 유상 공급이라는 건 국가한테 돈 받고 판다는 얘기잖아요. 국가한테 돈 받고 팔면 과세입니다. 한마디로 양아치. 자, 이유는 솔직히 달라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외워주세요, 꼭.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좀만 참으시고.